마이크 테스트 하겠습니다. 2번 마이크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겠습니다. 1번 마이크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채팅창은 2분에 내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채팅창은 2분에 내려드리도록 할게요. 채팅창 내렸습니다. 레시피 캡처 부탁드릴게요. 방송은 3분에 시작하겠습니다. 방송은 3분에 시작하겠습니다. 방송은 3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은 크리미 바치케 만들어 볼 건데 바닐라 오일이랑 쿠킹 페이퍼가 7월 7일 금요일 12시까지 할인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특별히 오늘 크리미 바치케 클래스 영상을 이 필수템을 구매하신 분들께 드릴 예정입니다. 요거는 일괄로 발송 예정이고요. 요렇게 이 쿠킹 페이퍼랑 바닐라 오일 대용량으로 준비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그러면 이제 셰프님을 만나볼까요? 셰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바스크 치즈케이크 굉장히 여러 가지, 여러 응용해서 많이 만들었죠. 근데 요즘에 또 유행하는 아이템, 요즘 이렇게 유행하는 아이템 많죠? 크리미로 한 바스크 치즈케이크가 많이 유행하는 아이템이고, 또 굉장히 또 부드러운 치즈케이크를 오늘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오늘 사용할 틀은 1호 원형 틀을 사용을 할 거고요. 자, 오늘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우리 유산지 지금 베이킹 페이퍼를 지금 할인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의 사이즈가 보통 이 롤 유산지가 6m 정도라면 오늘 이 유산지는 8m라 다른 시중에 나와 있는 유산지보다 훨씬 더 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쿠키팬에 올리거나 다른 거 하실 때 굉장히 많이 자주 사용하시기 굉장히 쉬우실 거고요. 무엇보다 베이킹 페이퍼의 질이 좋아서 저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테이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지금 독일 거로 알고 있고요. 네, 저도 굉장히 오랜 시간 많이 사용했던 굉장히 질이 좋은 유산지여서 지금 이 원형틀은 일체형이어가지고 밑에랑 옆을 좀 따로따로 보통 바스크 한꺼번에 많이 넣어서 뭔가 주름 잡힌 모양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오늘 그 모양으로 하지 않고 그냥 원형틀 까는 정도로 사용을 하도록 할 거예요.
밑에를 잘라주시고, 네. 네, 옆면도 잘라서 둘러주셔도 되고요. 이 유산지가 보통 다른 유산지에 비해서 조금 두꺼운 편이어서 여러분 오늘 치즈케이크를 만드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오늘 이런 바스크 치즈케이크나 조금 단단하게 좀 구워야 되는, 그러니까 흐물흐물한 반죽을 조금 해야 되는 경우는 저는 그 유산지인데, 영구 유산지 여러분 많이 아실 텐데 쿠키팬으로 사용하는 유산지를 미리 좀 잘라놨어요. 그래서 옆면 사용으로 많이 저는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두껍게.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 원형의 밑에 바닥에 까는 것도 다른 유산지에 비해서 굉장히 두꺼워서 오늘 이 바스크 치즈케이크를 만드는데 적당한 유산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틀에 먼저 맞춰서 유산지 깔아주시고요. 아니면은 오늘 보통 우리 바스크 많이 만들 때 사용하는 방법은 전체적으로 깔아서 그냥 접어서 많이 사용하시죠. 네, 그렇게 하셔도 오늘 좋습니다. 네, 저는 그저 그냥 원형 틀 오늘 그냥 기본으로 사용을 하도록 할 거고요. 반죽에 지금 보시면 크림치즈 300g이 들어가요. 바스크 치즈케이크를 만들 때, 보통 치즈케이크를 만들 때 어떤 치즈를 써야 할까요?가 질문이 굉장히 좀 많은 편이긴 한데요. 오늘 크리미 바스크 치즈케이크의 크림치즈는 필라델피아랑 끼리랑 반반 섞어 쓰시면 굉장히 좋은 맛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특히 좀 바스크가 그런 것 같아요. 반반 정도 섞어서 해주시면 되는데 오늘 또 무엇보다 지금 필라델피아 치즈가 최저가, 온라인 최저가로 지금 저희 B&C 마켓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는 좋은 소식이네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반반 사용했는데 저는 필라델피아밖에 없어요. 네, 그거 100%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있으시면 두 개를 반반 섞어서 하시게 되면은 오늘 치즈 케이크가 조금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라델피아 지금 최저가로 지금 진행이니까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림치즈는 냉장고에 보관이 되어 있는데 꺼내서 실온에 30분 이상 두셔서 상온으로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설탕이랑 소금, 네, 설탕 안에 이제 소금 들어가 있고 달걀도 당연히 실온 상태 달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바닐라 에센스 많이 쓰시는데 바닐라 오일도 오늘 사용하셔도 30분 오늘 25분 이상 굽는 거라 바닐라 오일도 오늘 좋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바닐라 오일도 같이 여러분 할인을 하고 있긴 한데요. 네, 굉장히 큰 사이즈로 지금 할인을 하고 있고 저는 지금 작은 사이즈를 사용을 할 건데요. 지금 보니까 7월 7일 금요일까지 지금 거의 25% 이상 할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에 구매하시면 굉장히 좋으실 기회인 것 같아요. 바닐라 들어가고 박력분 20g 들어갑니다. 네, 치즈케이크의 부드러움은 치즈가 베이스지만 안에 이렇게 박력분이 들어가서 뼈대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해요. 물론 양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높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조 형성을 해주는 밀가루가 들어가면 많이 양이 들어가면 좋긴 한데 그러면 이제 맛에 변형이 있어서 오늘 딱 박력분만 20g 쓸 거고요. 보통 치즈케이크 할 때 옥수수 전분 많이 사용도 하시죠. 근데 오늘은 조금 덜 꺼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바스크 치즈케이크를 조금 덜 구울 거고요. 수분이 굉장히 많게 구울 거기 때문에 오늘은 전분보다는 그냥 박력분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박력분 20g 그리고 생크림이 250ml 들어가는데요. 생크림도 실온에 지금 놔둬서 따뜻하게 지금 모든 크림치즈, 달걀, 생크림까지 전부 다 실온 상태로 준비해 주시는 게 좋아요. 네. 계란은 대란 사용하시나요? 달걀은 껍질이 포함하면은 한 60g까지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이제 중란이라고 얘기하는데요. 55에서 65g 정도 되는 중란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껍질 포함해서 그렇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소리 안 들리시나요? 마이크가 지금 지지직거린다고 하셔가지고 잠시만요. 잠시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마이크 체크하겠습니다. 일본 마이크입니다. 네네, 여러분 잘 들리세요? 네, 그래서 달걀은 55에서 65g 정도 되는 달걀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모든 재료는 상온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통 바스크 치즈케이크는 조금 센 온도에서 한 30분 정도 구워요. 근데 오늘은 지금 크림이죠. 안에가 살짝 크림이 돌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늘은 굽는 시간이 23분 정도 오늘 구울 거예요. 조금 적게 굽는데 220도에서 굽고 200도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오븐 예열도 220도로 준비해 주시면 돼요. 자, 모든 재료, 틀 다 준비가 되었으면 자,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실온 상태의 크림치즈 넣고 핸드믹서 약한 단에서 풀어주세요. 네, 실온 상태로 덮기 때문에 부드럽게 풀리고요. 자, 여기 이제 설탕이랑 소금 나누어서 두세 번 정도 나누어서 계속 낮은 간에서 섞어주시면 됩니다. 설탕 섞고 나서는 바닐라를 이제 넣도록 할게요. 에센스 넣으셔도 되고 오늘 오일도 괜찮습니다. 에센스는 3-4방울, 4-5방울 넣어주시는데 바닐라 오일은 한두 방울만 넣으셔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서 섞어주고요. 그 다음에 달걀. 달걀이 3개 들어가는 건데요. 한 개씩 한 개씩 하나가 완전히 흡수됐을 때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 이렇게 넣어주세요. 달걀 한 개가 완전히 들어갔을 때, 흡수가 됐을 때,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넣도록 할게요. 첫 번째 흡수되는 시간보다 두 번째 달걀 흡수되는 시간이 좀 더 빨라요. 네, 반죽이 좀 더 지금 묽어지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많이 묽어지기 시작해요.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섞이면 이제 세 번째 달걀 넣어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묽은 상태, 완전 물처럼 이렇게 흐르는 상태가 완성이 되거든요. 너무 거품기로 오래 돌리시게 되면은 안에 기공이 많이 생기니까 약한 단에서 섞어주듯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박력분 20g은 채쳐서 내려주세요. 핸드믹서는 몇 단으로 돌리셨나요? 1단에서 돌렸어요. 여러분 오늘 다 1단, 아니면 내 1단이 너무 약하다 그러면 2단 정도에서 돌려주시면 돼요. 자, 밀가루 넣고 나서 약한 단으로 핸드믹서로 넣어주세요. 밀을 강력분 넣고 나서 보통 주걱으로 많이 젓는데 오늘은 양이 적고 안에 반죽의 양이 많이 묽기 때문에 섞으실 땐 주걱으로 섞으면 밀가루가 멍을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핸드믹서를 섞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레시피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하나 넣고 그냥 섞어주시면 돼요.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섞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생크림 250ml. 생크림 250ml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온에 좀 두었다가 실온 상태로 만들어준 차가운 생크림 아니고요. 자,
넣어서 양이 많이 들어가요. 250ml면. 오늘 이제 부드러운 치즈케이크, 부드러운 바스크를 만들 예정이라 넣고 넣어주시면 돼요. 굉장히 부드럽죠, 여러분. 보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수분감이 있고 완전 줄줄 흐르는 정도의 상태인데 오늘 무엇보다 완전 부드러운 정말 입안에 넣어서 정말 그 어떤 때보다 정말 부드럽다 할 바스크를 만들려면 한번 걸러서 부어주시면 굉장히 부드러운 치즈케이크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걸러줄 겁니다. 네, 잘 섞었고 핸드믹서로 부드럽게 충분히 잘 섞었지만 그래도 확실히 한번 걸러주게 되면은 잘 걸러지지 않은 치즈나 다른 뭐 달걀 이런 덩어리들이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걸러주면 훨씬 더 부드러운 치즈케이크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걸러준 후에는 유산지판 원형 틀을 부어주세요. 유산지를 조금 높게 깔아 주셔야 되는 게 위에서 좀 부풀다가 나중에 좀 가라앉긴 하는데 틀에 거의 끝까지 반죽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하실 때는 이렇게 옆에 유산지를 조금 높게 깔아서 그 다음에 구워주시면 됩니다. 지금 한번 망에 걸렀기 때문에 좀 더 부드럽게 나올 거고요. 이렇게 해서 예열한 220도에서 먼저 10분간 굽고 온도를 200도로 내려서 13분, 총 23분을 굽도록 할게요. 자, 구워서 나온 상태고요, 여러분. 위에가 조금 색깔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바스크는 200도 이상에서 23분. 보통 오늘 이 정도의 양이라면 200도, 220도에서 한 30분을 구워줘야 되는 오늘 이 양인데요. 오늘 크리미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총 굽는 시간을 23분 정도로 단축을 했어요. 이렇게 굽고, 그 다음에 수분도 조금 많게 오늘 이 바스크 치즈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븐에서 여러분 23분을 구웠는데, 틀에서 꺼내려고 오븐에서 딱 꺼낼 때 치즈케이크 살짝 흔들려요 라고 하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완전히 단단하게 하려면 30분 이상은 구워줘야 되는데 오늘 중간에 꺼내서 지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따가 단면을 자르면은 어느 정도의 크리미한 상태가 보이게 될 것 같아요. 혹시 팬닝은 한 90% 정도 하면 될까요? 저는 오늘 오늘 이 원형 틀에 거의 100%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산지를 옆면에 단단하게 깔아준 후에 그 다음에 부어주시면 되고요. 오늘 저는 옆면을 딱 맞춰서 했지만 여러분 그냥 바스크 하듯이 유산지를 그냥 통으로 넣을 경우는 내 틀에 한 90% 정도 채워서 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틀에서 꺼낼 때 여러분 뜨거울 때 바로 꺼내시면 안 되고요. 완전 다 무너져요. 굉장히 부드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틀에서 나오자마자 실온에 좀 식힌 후에 냉장고나 냉동고에 둘 거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틀에서 분리하기 전에 냉장고나 냉동고에 두셔서 한 30분 후에 틀에서 분리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바로 분리하시면 안 돼요. 나오자마자 분리하면 바로 깨져버립니다. 바로 뜨거운 걸 바로 냉동고나 냉장고에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실온에 조금 식혔다가 그 다음에 보통 빨리 하는 방법은 냉동고에 두게 되면은 확실히 틀에서 분리가 되거든요. 그럼 그때 꺼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식은 후에 틀에서 분리를 하고 저희 판매하는 젖지 않는 슈가 파우더 살짝 뿌려주신 후에 마무리 해주시면은 선물용으로 좋은 상태가 됩니다. 자,
단면을 잘라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관은 혹시 며칠 보관 가능할까요? 자, 이렇게 해서 틀에서 꺼내서 냉동고에 보관을 하겠다 하시면 2주 정도 보관 가능하고요. 냉장고에 바스크 치즈케이크니까 냉장고에 보관해서 판매하거나 냉장고에 넣어놓고 이제 드셔야 되는데, 냉장고에서 드실 때는 한 3일 정도 보관이 가능합니다. 네, 지금 날씨는 한 3일이 좋고요. 꺼내서 드시기에 딱 좋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면을 잘라서 밑에 유산지가 있어서 단면을 제가 잠깐 잘라볼게요. 치즈케이크 자를 때 살짝 뜨거운 물 발라서 잘라주시는 게 좋고요. 밑에 유산지가 안 잘려서 자,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보통의 바스크 치즈케이크보다 훨씬 더 좀 부드러운 상태로 이렇게 구워집니다. 이렇게 살짝 단면이 여러분 자르실 때 저처럼 그냥 따뜻한 물에 한번 묻혀서 잘라주시면 굉장히 잘 잘리는데, 이렇게 굉장히 부드러운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칼로 댔을 때 수분감이 굉장히 있는 치즈케이크입니다. 요 밖에보다 안에가 조금 더 부드럽게 아마 보이실 수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구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의 이렇게 보이는 상태는 꼭 푸딩 느낌이 들 수 있기도 한데요. 오늘 수분도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생크림이나 이런 것들 많이 들어가는데, 굽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구워주시면 되고요. 오늘 굽고 나와서는 살짝 흔들리는 느낌일 거예요. 그럼 꺼내서 뒀다가 냉동고에 뒀다가 잘라주시면 오늘 이렇게 부드러운 치즈케이크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직접 맛보시게 되면은 이게 정말 부드럽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텐데, 맛을 못 보여드리는 게 조금 안타깝긴 하네요. 네, 여기까지 지금 바스크 치즈케이크 만들어 봤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혹시 미니틀 기준으로는 한 몇 분 정도 구우면 좋을까요? 미니틀이라면 혹시 몇 센치일까요? 오늘 거 미니틀 12cm면 한 2개 정도가 조금 높게 나올 거예요. 12cm 2개로 할 거면, 높이가 똑같다면 여러분 오늘 거 20분, 23분 구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보다 덜 구우면 나중에 단면을 잘랐을 때 익긴 하겠지만 흘러내리듯이 나올 거예요. 근데 저는 조금 더 그렇게 흘러내리듯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 한 20분 정도 구워주시면 오늘 그런 방법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굽는 시간에 따라서 오늘 안에 필링이나 이런 치즈케이크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으니까
오븐에 맞춰서 구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크리미 바스크 치즈케이크를 만들어 봤는데요. 네, 만드는 방법도 굉장히 쉽고, 그리고 또 안에 들어가는 재료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여러분 지금 특가로 할인을 하고 있으니까 구매하셔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굽는 시간 오븐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게 다를 수 있으니까 만들어 보시고 드셔보시고, 오늘 바스크 치즈케이크는 조금 차갑게 드셔야 훨씬 더 맛있습니다. 냉장고에 넣어서 차갑게 드셔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화요일 12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